블렌더의 인터페이스와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더를 처음 먼저 켜시면 아마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여기가 제일 큰 여기를 우리는 여기 보시면 3D 뷰포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3D 뷰포트예요. 그러니까 3D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 3D 공간 안에는 처음 켜면 큐브가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요게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게 조명, 라이트가 되겠죠. 3D 뷰포트는 3D 공간을 얘기하고요. 요쪽 화면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 요게 눌러보시면 아웃라이너라고 되겠습니다. 아웃라이너. 아웃라이너는 말 그대로 3D 공간에 있는 객체들을 선택하면 그 각각의 객체들의 이름과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런 걸 우리가 아웃라이너 창이라고 하고요. 요 밑에 있는 창은 보시면 프로퍼티스 창이에요. 프로퍼티스. 그러니까 성질, 특징 같은 거. 즉 뭐냐면 카메라면은 카메라에 대한 성질. 그다음에 큐브면 큐브에 대한 내용들. 그죠? 라이트면 라이트에 관한 내용들. 이 바로 선택할 때마다 여기서 변하면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또 탭이 있어서 여기서 또 각각의 내부적으로 또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D 뷰포트에서 이쪽에 있는 창이 우리는 툴바라고 하는데요. 단축키는 T입니다. T. T를 누르시면 툴바가 들어갔다가 나타났다가 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로 화살표가 바뀌었을 때 집어넣으면 들어가고요. T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요게 사이드바예요. 사이드바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고 나타나게. 단축키는 N이에요. N. N을 누르시면 사이드바를 들어가고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이드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노트북 쓰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노트북은 화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확대는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시면 화면을 키울 수가 있고요.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최대치로 키우려면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누르시면 풀 스크린 모드로 전체가 다 화면 모드로 바뀝니다.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그리고 이 화면을 4개의 뷰로 볼 수 있어요. 쿼드 뷰로 볼 수 있는데요. 쿼드 뷰는 컨트롤 알트 Q입니다. 컨트롤 알트 Q를 누르시면 퍼스펙티브 뷰와 오소그래픽 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는 원근법이 존재하는 뷰. 여기에는 깊이감이 있는 뷰가 바로 퍼스펙티브 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그런 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적인 뷰가 바로 퍼스펙티브 뷰입니다. 반면에 탑뷰, 여긴 탑 오소그래픽이라고 되어 있죠. 오소그래픽은 무슨 뜻이냐면 원근법이 존재하지 않는 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정사법이라고 합니다. 정사법.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똑같은 크기를 보여줘요. 이러한 정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설계할 때 쓰겠죠. 탑뷰, 프런트뷰, 라이트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3D를 작업할 때는요.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고요. 이런 탑이나 프런트나 라이트에서는 우리가 작업을 제작할 때 뭐라고 할까요? 약간 실질적으로 어떤 위치에 되어 있으며 이 구조들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업할 때 쓰는 뷰가 바로 이 탑, 프런트, 라이트 뷰예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정면에서 봐서 3D 형태가 어떤 건지를 관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면 컨트롤 알트 Q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공간을 한번 움직이는 내비게이션 툴을 한번 볼까요? 내비게이션 툴은 먼저 마우스 2번 버튼인데요. 우리가 3D 수업을 할 때 보통 마우스를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보시면
마우스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우스 좌클릭 또는 마우스 우클릭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아니면 뭐 LMB, 이건 좀 외국 사이트에서는 주로 레프트 마우스 버튼, 미들 마우스 버튼, 라이트 마우스 버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RMB, MMB, LMB. 근데 좌클릭, 우클릭, 휠클릭도 그렇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말이 길어져서 저희는 수업을 할 때 마우스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마우스 1번은 좌클릭, 마우스 3번은 우클릭, 마우스 2번은 휠클릭.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포트에서 마우스 2번 버튼을 가지고 움직이면 화면이 회전을 합니다. 마우스 2번 버튼. 화면이 회전. 쉬프트 누르시고 마우스 2번은 화면을 이동. 요거를 우리가 펜뷰라고 그래요. 펜뷰.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2번은요. 카메라가 확대가 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서 화면이 확대, 축소, 확대, 축소가 됩니다. 됐죠? 자, 다시 마우스 2번 버튼 회전. 요거는 우리가 용어 카메라 용어로 오르빗이라고 그래요. 오르빗. 그리고 쉬프트 마우스 2번. 요거는 펜뷰. 펜이라고 우리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마우스 2번. 컨트롤 마우스 2번은 카메라가 들어가서 확대, 축소. 요런 걸 우리는 카메라 용어로 달리라고 그래요. 달리. 자, 그리고 컨트롤 마우스 2번은 컨트롤 마우스 2번도 되지만 휠을 굴리면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휠. 자, 그리고 요 뷰포트에서 제가 지금 마우스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밝게 빛나면서 선택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큐브가 선택이 됐다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우리 숫자 키패드에 있는 마침표 있죠. 숫자 키패드에 있는 마침표를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개체가 이 뷰포트 프레임에 꽉 차게 확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키보드에는 홈키 있죠. 홈키를 누르시면 씬에 있는 모든 개체들, 요 개체를 해서 통칭해서 전체 개체들이 한 번에 보여질 수 있게끔 화면이 딱 돼요. 프레임에 전체 개체가 꽉 차게끔. 숫자 키패드에 있는 마침표는 선택한 것을 확대. 요거는 포커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포커스. 그리고 홈키는 씬에 있는 모든 개체들. 제가 카메라를 선택하고 마침표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홈키, 조명을 누르고 마침표를 누르시면 요게 가운데로. 그죠? 다시 홈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씬 안에 개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하고 그 부분을 확대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키패드의 마침표. 그죠? 그리고 전체 오브젝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홈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큐브를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게 지워집니다. 삭제가 딜리트. 그리고요. 여기 애드에서 메쉬 파트에서 맨 아래에 몽키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한번 꺼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숫자 키패드에 1번 버튼을 눌러보세요. 1번. 정면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 마침표 한번 눌러볼까요? 포커스 기능.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딱 확대가 될 겁니다. 숫자 키패드 1은 프런트 뷰입니다. 프런트 뷰. 숫자 키패드 3은 라이트 뷰예요. 숫자 키패드 7은 탑 뷰입니다. 다시 1, 3, 7. 우리가 많이 쓰는 키패드예요. 1번과 1번 프런트, 3번 라이트, 7번 탑 뷰. 자, 내가 만약에 아래쪽에서 보고 싶다. 바텀 뷰로 보고 싶다. 바텀 뷰로 보고 싶으면 숫자 키패드의 9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9번. 9번은 반대예요. 방금 전 화면의 반대. 그죠? 다시 9번 누르면 바텀, 아래에서 보는 거에 반대니까 탑뷰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1번 누르면 프론트 뷰가 되겠죠.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뒤에서 보는 백뷰가 되겠죠. 반대는 오퍼지트. 다시 9번입니다. 9번 버튼은 무조건 반대야. 반대 누르면 뒤에서 보는 뷰가 됩니다. 다시 3번 라이트 뷰죠. 라이트 뷰의 반대는 레프트 뷰가 되겠죠. 그럼 라이트의 반대 9번 누르시면 됩니다. 9번. 이런 식으로 반대로 볼 수 있는 게 9번이에요. 그리고 다시 1번. 숫자 키패드 2번은 이렇게 조금씩 아래쪽으로 틀어지는 거죠. 그 위에는 8번은 다시 반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이쪽 방향으로 트는 거고요. 6번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트는 겁니다. 보통. 됐죠? 다시 1번. 그리고 키패드에서 5번을 누르시면요. 5번은 현재 지금 프론트 오소그래픽. 그죠? 5번을 누르면 프론트 퍼스펙티브로 바뀝니다. 원근법이 존재하는 뷰로 바뀌고요. 여기는 원근법이 존재하지 않는 뷰로 바뀌는 거고요. 그죠? 5번을 누르면 퍼스펙티브와 오소그래픽 뷰가 반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오소그래픽 뷰에서 마우스 2번 버튼을 누르고 틀면은 유저 퍼스펙티브로 다시 바뀝니다. 자, 이 상태로 내가 원하는 값도 바꿔주시고 다시 5번을 누르시면 이 상태에서 오소그래픽 뷰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는 제가 돌려도 퍼스펙티브로 안 바뀌고 계속 오소그래픽 뷰로 바뀝니다. 현재 5번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퍼스펙티브로 바꾸겠다. 다시 5번을 눌러주시면 퍼스펙티브로 바뀝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다가 5번 누르시면 이 상태에서 오소그래픽 뷰로 바뀌었죠? 정사법인 뷰, 원근법이 존재하지 않는 뷰예요.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5번 누르시면 바뀝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 5, 6, 7, 8, 9 다 됐죠? 자, 카메라 뷰는요. 0번이에요. 0번. 0번을 누르시면 카메라 뷰로 바뀝니다. 0번. 다시 0번 누르시면 바뀌고요. 카메라 뷰 0번에서 0번 안 누르고 마우스 2번 버튼을 틀면 다시 또 카메라에서 빠져나와요. 0번 카메라 뷰, 그 다음에 0번 눌러도 빠져나오지만 다시 카메라 뷰에서 마우스 2번 버튼 틀면 또 빠져나옵니다. 씬에서 지금 여기 보는 요 카메라로 보는 뷰가 바로 0번이에요. 0번. 그게 카메라 뷰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원숭이를 선택하고요. 수잔을 선택하고요. 수잔을 선택하고 단축키 마침표 누르시면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 2번 버튼으로 자 움직이시면 여 가운데에 축이 보이죠. 요 축. 이렇게 좌표가 축을 보여주는 거, 요거를 우리가 기즈모라고 합니다. 축을 이렇게 형태로 보여주는 걸 기즈모라고 얘기하고요. 요게 보이는 거는 우리 저번에 아마 했었던 여기 기즈모, 뷰포트 기즈모에서 우리가 무브 기능을 켜줬기 때문에 보입니다. 무브. 자, 우리 축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원숭이는 보면 이름은 수잔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자, 이 원숭이는 가만히 보시면 X축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요. Y축이 뒤쪽 방향이 Y축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Z축이에요. 보통 우리가 정면에서 보겠죠? 정면에서 보면 요 방향에서 보겠네요. 요 방향에서. 그렇죠? 자, 요게 프런트 뷰가 되겠죠. 우리 키패드 1번 프런트 뷰가 됩니다. 그리고 키패드 3번 라이트 뷰가 되겠죠. 그죠? 정면에서 본다는 거는 요쪽 방향에서 보는 게 되겠죠. 요쪽 방향이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Y축이니까 Y축 방향에서 보는 게 되겠네요. 근데 그 Y축도 정면에서 본다 하면 요 가운데가 원점이에요. 0, 0, 0이니까 여기서부터 Y축은 이쪽으로 진행되면 플러스 Y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쪽에서 진행이 되면 마이너스 Y축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원숭이는 요 방향에서 본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Y축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수잔의 원숭이에 수잔에 보시면 여기 트랜스폼 변이값에 보시면 로케이션이 위치 값이에요. 제가 y축 초록색이 y축이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이동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축으로 이동을 하겠죠. y축에. 그렇죠?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축도 x축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축으로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값을 초기화하고 싶으실 때는요.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백스페이스. 맞죠? 자, 이렇게 축은 x축과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기즈모를 잘 보시면 x축, y축, z축이죠. 빨간색은 x축, 초록색은 y축, 파란색은 z축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기즈모가 보이죠? 자, 기즈모에 보시면 y축 방향이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y라고 되어 있죠. x축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x, z축이 있고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축에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플랜이라는 개념이에요. 플랜. x축과 y축이 존재하는 걸 x축과 y축이 존재하면 x, y 플랜이라고 합니다. 즉 xy 플랜은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요 면이 바로 xy 플랜이에요. xy 플랜은 요 바닥면, 땅바닥면은 z축에서 봤을 때 가장 잘 보이겠죠. 그래서 x, y 플랜을 동시에 잡고 싶다 하시면 가운데에 있는 요 z축, 파란색에는 얘를 붙잡으시면 얘는 그러면 x축 축에서 x축과 y축으로만 되는 평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빨간색 x축을 붙잡으시면 z축과 y축 요 yz 플랜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yz 플랜. 그리고 여기에서 초록색 y축을 붙잡으시면 y축 xz 플랜 y축을 붙잡으시면 xz 플랜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기즈모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즈모를 보시면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네모 평면 이런 걸 우리가 플랜이라고 그래요. 플랜. 이것도 꼭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 보시면 여기에 add 오브젝트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기능이 되겠죠. 보통 add 누르셔가지고 메쉬에서 원하는 걸 꺼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에 단축키가 있어요. add의 단축키는 Shift A예요. Shift A를 누르시면 추가하는 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뽑으면 되겠죠. 단축키는 Shift A.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지우고 싶다 하시면요. 키패드 X를 누르시면요. X를 누르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나오고요. 지우겠느냐?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지고요. 대화창이 없이 지우고 싶다 하시면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바로 지워집니다. 바로 다시 Shift A, 메쉬, 몽키, 원숭이를 한번 다시 꺼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에 move 이동이 있고요. rotate 회전이 있고요.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동은 단축키 G예요. G. 자, 제가 G를 누르고요. G를 누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1번을 놓게 되면 이 위치에서 딱 고정이 되고요. 다시 G. 이번에는 3번 버튼을 마우스 3번을 누르시면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딱 다시 명령이 끊어져 버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다시 G 누르시고 X를 누르면은 X축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G 누르시고요. Y축, Y를 누르시면 Y축으로 이동. G 누르고 Z축, Z를 누르시면 Z축으로 이동. 이동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근데 저희는 여기 기즈모에서 무브를 아까 켜놨잖아요. 이동. 그래서 이 기즈모를 보면 여기서 기즈모에 축을 붙잡고 이동을 하셔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요. 기즈모에 축을 붙잡고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됐죠? 자, 이동 모드의 단축키는 G, 로테이트의 단축키는 R 누르시면 회전이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특정 축을 설정을 안 해줬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3번, 이번엔 RX, 그러면 X축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회전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마우스 한 번 하면은 이게 적용되지 않고 다시 맨 처음 값으로 가요. 그 값을 적용하고 싶으면 마우스 1번을 하시면 되고요. Z축이 되겠죠. 내가 이 값으로 고정하겠다 그러면 마우스 1번, 다시 처음 값으로 가겠다 그러면 마우스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S, 그 다음에 Z 누르시면 Z축으로만. 그렇죠? 다시 마우스 3번. 이동 모드에서 G 모드에서 G 누르시고요. X축으로 이동하겠다. X 누르시고요. 그냥 이동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Shift를 누르시면, Shift를 누르고 이동하면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미세 조정. Shift를 안 누르면 많이 이동을 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Shift를 누르면 천천히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 말고 컨트롤을 누르면요, 스냅이 딱딱 걸려요. 이렇게 스냅이. 그렇죠? 스냅이 이렇게. 마우스 3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동 모드 G. 이번에는 Y축으로, Y축. 자, 이동을 많이 하는 거 말고 내가 미세 조정을 하고 싶다. Shift. 그러면 천천히 미세 조정 가능하죠. 제가 이동하는데 스냅을 주고 싶다. 컨트롤. 그러면 스냅이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됩니다. Shift D. 이번에는 Y축. Y축 하면 Y축으로. 그렇죠? 자, 선택하고요. Shift D. X축. 이 위치에다 놓고 싶다. 마우스 1번. 자, 이번에는 Shift D 하시고요. 마우스 1번 버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3번 버튼을 누르면 그 자리에 똑같이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같은 자리에 겹쳐 있겠죠. 같은 자리에 겹치게 하려면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동한 다음에 그 위치에 놓고 싶다 그러시면 마우스 1번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생겼네요. 자, 보시면 추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추가 선택은 Shift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추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추가 선택이. 자, 그런데 추가 선택을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색상이 하나가 다르죠. 밝은 색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밝은 색상. 이 친구가 활성 오브젝트예요. 활성 오브젝트. 나중에 뭔가를 적용할 때 활성 오브젝트에다 적용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밝은 색상이 활성 오브젝트다. 상황에 따라서 활성 오브젝트를 바꿔주고 싶다 하시면요, Shift를 누르시고 다른 오브젝트를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바뀝니다. 이렇게 활성 오브젝트가 바뀌겠죠. 이렇게. 자, Shift를 누르시고 내가 추가 선택한 걸 하나를 빼겠다, 얘를 빼겠다 그러시면 한 번,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활성 오브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자, 활성 추가해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추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Shift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추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Shift 한 번 누르시고 선택하면 활성 오브젝트를 바꿔줄 수 있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추가 선택하고요. 이거를 해제를 하실 때 Shift를 두 번 누르는 거 말고요, 컨트롤을 누르시고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영역, 사각형으로 렉탱글 선택을 해주시면 얘만 또 해제가 됩니다. 선택.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이게만 빼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누르시고 얘를 네모 영역을 해주면 얘만 빠져요. 컨트롤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 해제를 할 수 있다. 추가 선택은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추가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택한 객체가 활성 오브젝트가 된다. 맨 마지막에 선택. 활성 오브젝트를 바꾸고 싶으면 Shift를 누르시고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활성 오브젝트가 바뀐다. 됐죠? 요거 하나 오브젝트만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컨트롤 누르시고 네모 영역을 설정해 주면 얘만 빠진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요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고요. 단축키 H를 누르면요. H. 아웃라이너에서 바로 여기 요 두 개가 안 보이게 좀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눈 아이콘이 이렇게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드 됐다는 뜻이에요. 하이드. 다시 얘를 살리고 싶으면 여기에서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살려줘도 되고요. H 누르셔서 사라진 상태에서 Alt H 눌러도 사라진 오브젝트를 다 다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Alt H.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요 객체 좀 약간 지워볼게요. 딜리트 누르시고요. 요거 선택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D 그리고 X축 해서 요만큼 이동을 합니다. 한 번 이동을 카피를 했죠. 카피 작업이 한 번이 됐으면 요 작업을 반복할 수 있어요. 방금 카피한 거를 Shift R을 누르면요.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합니다. Shift R로 이전 명령을 반복을 해요. 다시 요 네 개를 Shift D 하고 Y축 뒤쪽으로 뺐죠. 자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R 이렇게 반복이 가능하다. 반복이 됐죠. 요 반복하는 작업은 Shift R입니다.